네, 안녕하세요. 리본카 청라지점의 서건희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뭐 일반적인 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5월 1일부터 쉬시는 분들도 많고 황금 연휴가 샌드위치로 껴가지고 쉬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도 요거를 계속 방송을 오프닝을 온라인으로 돌릴 수는 없다 보니 괜찮은 차량들 위주로 아마 저희 매니저들이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뭐 이제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차량, 뭐 가족끼리 탈 차량, 뭐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테마를 선정을 해서 좋아하시는 차량 위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저는 담당을 하는 게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차, 그래서 아마 차량이 조금 작은 차량, 컴팩트한 차량 위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SUV도 그렇게 큰 차량은 없어요. 근데 뭐 큰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좀 컴팩트한 차량을 선호를 하셔서 소형 SUV나 경차, 좀 가성비 있는 거 위주로 선정을 해봤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휴무 때에도 상담이나 이런 건 가능하니 언제든지 왼쪽 하단에 0504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도 똑같이 탁송 비용은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유류상품권 구매하시면 55,000원 나가고, 5월 달에는 저도 아직 알아보지 못한 고급 상품이 또 출격 대기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구매하시는 분들 한해가지고 이제 추첨으로 상품 좋은 거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거는 확정이 되는 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차량부터 만나보실게요.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소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SUV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차량 중 하나로 들어가겠습니다. GV70. GV70이 GV80처럼 크지도 않고 거의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사이즈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면 충분히 운행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고요. 여성분들의 드림카 중 하나라고 저는 상담을 많이 받았긴 했거든요. 근데 금액대가 요새는 좀 많이 내려와서 신차보다는 좀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차량 번호가 100구로의 5280번 차량이고 22년 7월에 출고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도 지금 많지는 않고, 연식은 이제 갓 3년 됐고 주행거리는 68,000km 정도, 2.5 터보 가솔린에 4륜구동 옵션 포함된 차량이고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의 총 포함 금액이 지금 신차 가격이 5천만원 그 이상, 5,924만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의 정도 감가폭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4천만원대에서 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 우유니 화이트 색상인데 하나의 차이점은 무광 컬러라는 거. 근데 일반적인 컬러보다는 무광 컬러도 사실 굉장히 예쁘긴 하거든요. 이제 관리하실 부분도 조금 더 적긴 하고, 그리고 스크래치 나도 표가 많이 안 나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좀 인기가 많은 차량이긴 한데, 실제로 방송에 보셨을 때도 좀 예쁜 느낌이 많이 나갈 거예요. 제가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데도 예쁜 느낌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 LED 헤드램프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 GV70은 여성분들의 원픽, 그 원픽 오브 원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차량 중에서는 GV70이 제가 수많은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베스트,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량 중 거의 1위에 근접할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당연히 제네시스 마크를 달고 있어서 현대 기아보다는 금액이 비싼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4,300만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옵션 가득한 GV70 차량 중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보시면 저희가 실내도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화이트 톤 시트가 거의 전체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트 내용 색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나 이런 부분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기준이긴 한데, 여성분들은 이 베이지 시트를 굉장히 선호하세요. 뭐 싫어하시는 고객님은 한 번도 못 봤고, 그러니까 화이트 시트에 화이트 외관, 이 조합이 사실은 여성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뒷좌석의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넓기도 하고, 2열도 여기가 접혀 있긴 한데, 으차 2열도 보시기엔 충분한, 그래서 투싼 정도의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 선루프도 달려 있고 뒤쪽에 전동 트렁크도 있는 선루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개방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동 트렁크까지 포함해서 옵션은 가득가득 달려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000km에 만나보실 수 있는 4,380만원짜리 GV70, 거기에 베이지 시트 그리고 흰색 외관까지 옵션은 다양하게 달린 차량,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셀링 포인트는 다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중고차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흰색에 흰색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의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GV70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보실 수 있는 GV70 1,600만 원 이상 감가가 됐고, 지금 구매하시는 4천만 원대에서는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차량은 트레일블레이저, 저희 텐트동 안에서 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 가장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차량. 왜냐하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차량 번호가 323-2417번 2417번 차량이고, 이 차량 옵션이 사실 굉장히 빵빵해요. 옵션이 굉장히 빵빵한 차량이고, 1.35 가솔린 터보 차량에 4륜구동 들어간 RS, 그래서 체보레는 이 차량은 RS가 가장 상위 등급이고, 거기서 추가 옵션들이 여러 개가 붙는데 거의 다 들었습니다.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4륜까지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들 진짜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20년 3월에 주행거리 87,000km, 20년 3월에 주행거리 87,000km면 연간 한 2만 km 정도 주행하셨던 차량이고, 지금은 25년 됐으니까 조금 더 줄어들겠죠. 연간 2만 km 이하로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어 쪽에 판금이 하나 있어요. 이 차량도 도어 쪽에 판금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다른 사고 유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성능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량. 그래서 저희가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다른 쪽에서는 외부 패널에 대한 판금은 표기를 안 한 경우도 대다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 기준으로는 이 문 쪽이나 외부에 대한 판금 표시는 일정 기준 이상 되면 판금 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믿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저희가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차가 뭐 탁송으로 받으셔가지고 리쇼랑 문의 주시면 저희 탁송비는 서비스니까 굳이 먼 길 오지 마시고 탁송으로 받으셔도 충분히 마음에 드실 차량일 것 같아요. 이 차량도 제가 담당했던 차량인데 실제로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 썬루프도 잘 열리는 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었고, 뭐 RS 등급이다 보니까 사실 옵션이나 이런 부분 말할 거 크게 없습니다. LED 헤드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 크게 걱정할 거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외관이랑 이런 걸 딱 봤을 때 사실 오래된 차량이라고는 느낌이 거의 들진 않거든요. 사실 20년도에 보시는 차량 중에서는 사실 이 차량이 소형 SUV 중에서는 인기가 가장 많긴 했어요. 현대기아 차량 소형 SUV 많긴 하지만 또 팬덤층이 강한 차량이다 보니까 쉐보레 차량들은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도 충분히 있고 팬덤층도 어느 정도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트레일블레이저가 아직까지도 인기 차량으로 분류된 이유가 그중 하나일 것 같아요. 옵션도 풍부하고 뭐 파워 트렁크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옵션에 있어서는 사실 소형 SUV보다는 거의 소렌토급에 준하는 옵션들로 중무장한 차량입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까놓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소렌토급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도 가성비로 보시기에는 1,89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1,000만 원 후반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2천만 원 안 넘는 금액대에서 1,000만 원 후반으로 많이 빠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그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뭐 사실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도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은 다 끝나긴 했지만 저희 리본케어 보증으로 충분히 나머지 엔진 미션이나 일반 부품 다 보증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출고해 드릴 때 엔진 오일도 교환도 해 드리고, 그리고 리처라로 구매하시게 되면 55,000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구매 안 하실 이유가 없는 차량이긴 합니다. 이런 차량은 옵션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지만 또 옵션이 없는 분께도 추천을 드리는 차량이기도 해요. 애초에 옵션 유무 상관없이 인기가 좋은 차량이다 보니 여성분들의 원픽 중에 하나인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 차량 3번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085 8640번 차량이고, LF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이에요. LF 소나타에서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이고, 가성비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차가 이게 테마잖아요. 근데 LPG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모던 등급이라
적당한 옵션에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화이트 색상, 여성분들이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흰색으로 많이 뽑으시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의 니즈에 만족하는 화이트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고도 따로 없습니다.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에다가 연식도 17년에 주행거리 98,000km, 그래서 연식이나 이런 것도 오래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옵션은 있을 만큼 다 있는 가성비 차량 중에 가성비 차량이고요. 중형 세단 중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10만 킬로대 현대 기아 차 중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보통 1000만 원 중반대까지도 올라가는데, 이 차량은 LPG 가성비에 있는 그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117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이기는 차량인데, 저는 업무용 차량으로 이전 회사에서 이걸 탔었어요.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LF 소나타보다 뭐든지,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인데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뭐 상품성이나 충분히 증명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나타도 많이는 안 팔려가지고 현대에서 조금 아쉬워했던 차량이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반떼보다는 모든 체급 면에서 한 수 위의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셔서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연료비 부담도 사실은 요새 좀 많이 되다 보니까 LPG나 아니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이브리드로 가기에는 너무 비싸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LPG 차량은 예전부터 사용을 했던 청정 연료로서 이제 운행을 하심에 있어서도 뭐 연료비나 이런 부분이 크게 많이는 들지 않다 보니까 장거리 가실 때도 가성비고, 그리고 뭐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 크게 고장나는 부분도 없이 청정 연료다 보니까 여러 장점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은 차량. 그래서 1000만 원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좀 신차급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오래되지 않은 외관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 어찌 보면 되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측면도 예쁘고 앞쪽도 예쁘고, 이게 실내도 사실 봤을 때 좀 괜찮은 차량이라, 앞쪽에 라이트 저희가 켜서 진행을 해드릴 건데, LED 라이트나 LED 헤드램프 요거는 전차주분이 따로 튜닝을 하신 거고, 근데 인증 부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거 없는 차량이라 뭐 검사나 이런 것도 무사 통과가 되고요. LED 데이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앞쪽에만 딱 방송에서 봤을 때도 깔끔한 모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돈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을 때 1100만 원짜리 차량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죠. 이 금액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된 뉴라이즈 차량이고, 이 차량도 제가 실내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나 아니면 핸드폰을 연결해서 미러링으로 쓰실 수 있는 내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이게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정도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앞좌석 열선이나 핸들 열선 이런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프로토 에어컨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스마트 키는 사용하실 수 있는 거 2개 전체 다 받아가지고 인계를 해드릴 거고, 요때쯤 되면 이제 주행보조 기능들 조금씩 들어가야 되겠죠. 이연식에도 그래도 주행보조 기능은 들어 있습니다. 후측방 충돌 감지 보조 센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후측방 이제 깜빡이를 넣고 보실 때 후측방 기능이 작동을 해서 옆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기능도 적용을 해주는 차량이고, 뭐 일반적인 기본형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7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뭐 당연히 이 정도 옵션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이나 디자인을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LF 소나타보다 뭐든 한 체급 위인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도 그렇고 실내 넓이 공간도 그렇고, 저는 실제로 업무용으로 타본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가성비 차량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음 세대의 DM8보다는 뭐든지 한 체급 낮아요. 변한 게 크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DM8 모델은 아직까지도 뭐 1000만 원 후반, 1000만 원 중후반 훌쩍 넘기 때문에 4,500의 유의미한 차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저는 가성비로 LPG 선택한다면 이 차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렁크 공간이 LPG 연료 bombe가 따로 들어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10만 킬로 안 된 차량을 1170만 원에, 그것도 무사고 차량 구매하실 수 있는 거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차량도 뭐 마찬가지로
저희 리쇼라에서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리쇼라 혜택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크게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잔고장도 오늘 보신 차량 중에서는 잔고장 크게 없는 차량들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적은 차량, 당연히 연식이 제일 좋았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차량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번호가 09버의 2368 트랙스 차량이고 1.4 터보 LS예요. 뭐 차량 잘 아시는 분들은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LS? 가장 깡통 등급 아니야?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 등급이긴 한데 그래도 얘도 2017년에 출고했던 차량이고 아까 소나타랑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주행거리 74,000km, 주행거리는 소나타보다 적지만 교환 부위는 앞쪽에 교환 부위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능 기록부상 왼쪽에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교환된 부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단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근데 금액대 자체가 690만원 6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뭐 옵션 이런 거 자잘한 거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앞좌석 열선 시트는 전차주분께서 따로 사제품으로 달아 넣으셔가지고 그거는 쓰시면 되고 그 키도 스마트 키는 아니에요. 폴딩 키로 그 주행을 하시는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소형 SUV, 인기 많은 소형 SUV 중에서도 금액대가 690만원이라고 하면 17년식 중에서는 가성비로 보여질 차량이긴 합니다. 이 차량도 사실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남성분들도 제가 옛날에 의견 근무했을 때 저희 반장님 한 분이 요거를 타셨었는데 차량 바꿀 생각이 없다고 이때 당시에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던 차량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봤던 그 차량 그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눈에 선하게 보이네요. 그만큼 실사용자들 쪽에서는 좀 튼튼한 느낌과 안정적인 주행성 요런 게 좀 장점이었던 차량이고 뭐 금액이 평가서 절하가 돼서 그렇지 상품성은 절대 690만원에 대한 느낌은 아닐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이 실내 공간 그리고 적당한 적재 공간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가성비 오브 가성비 이 트랙스 차량 일단 690 자체가 금액대가 많이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 만나보시는 스포티지나 이런 것도 막 1600만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한 10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차량이 뭐 당연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옵션이 필요 없고 적당한 사이즈의 소형 SUV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6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성비 차량 티볼리래 트랙스 설명을 해드렸고 트렁크 공간도 적당히 넉넉하고 실내 공간도 적당히 넉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차량 보시는 분들도 연락을 꽤 주셨었고 이 방송으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판매가 안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들어온 지 오래된 차량도 아니다 보니까 아마 주인분 만나시면 좀 마음에 드실 만한 차량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다음 차량은 누구나 남녀노소 아실 만한 좀 연식이 오래된 차긴 해요. 이 차량은 24도의 5602 포르테 차량이고 이때까지 2010년도에 판매량 K5나 K3의 판매량을 좀 흡수했던 차량인데 그만큼 상품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성비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상품화를 진행한 차량이고 2011년 12월식 차량인데 주행거리 9만 뭐 주행 연식은 많이 됐지만 그만큼 주행거리가 짧아서 근데 상태가 괜찮다 보니까 400만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성비 차량으로는 저희가 안내를 드릴 것 같아 가지고 45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세단입니다. 근데 세단인데 옛날 K3 지금의 K3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옛날에는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긴 했어요. 그래도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이만큼 그래도 되긴 했는데 교환 부위 없이 무사고 차량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주행이나 이런 게 많지도 않으셔서 가성비로 보시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고 저희가 금액대를 좀 저렴한 거 위주로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일 싼 게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450만원. 그래서 세컨 차로도 충분히 그리고 출퇴근용 차량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라 크게 걱정할 일 없는 게 가장 장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 차량도 저희가 성능 보증이나 이런 부분 다 가능하다 보니 크게 걱정할 거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량도 안쪽에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소울 디자인과 거의 흡사한 인포테인먼트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근데 앞쪽에 블루투스
블루투스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 스마트 키도 2개 다 있습니다. 이때 당시 스마트 키는 고사양 등급에만 들어갔던 옵션 좋은 애들만 스마트 키가 들어갔고,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때 당시에는 획기적인 옵션 중 하나였죠. 그래서 뭐 프로토 에어컨도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앞좌석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죽 시트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프레스티지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도 좋고, 이 차가 아직까지 충분히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만 킬로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사실 뭐 실제로 다른 차량 이런 거 만나보시면 포르테 차량 막 30만 킬로, 20만 킬로 이런 것도 중고차 시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10만 킬로 이하의 짧은 포르테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엔진은 거의 동일한 걸 사용을 하지만 그때 당시 엔진도 충분히 명엔진이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충분히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45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무사고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사고 차량 포르테 450만원. 그래서 사실 구매하실 때도 부담 없고 취등록세 부담도 적은 차량이고, 그래서 웬만한 경차 600~700만원짜리보다 취등록세 포함해도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차량. 그래서 500만원 이하로 구매하시기에는 요만한 차량이 없는 것 같아요. 출퇴근이든 뭐든 적재적소에 쓰실 수 있는 저렴한 차량. 나중에 대파실 때도 금액 감가가 크게는 없을 것 같고, 이 차량이 또 수출을 나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수출 금액이랑 비교하셔도 상당히 괜찮은 판매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시다가 나중에 되파셔도 이제 잔가 보장이 잘 되는 차량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차량 127 버드나무버의 3785번 3785번 베리뉴 티볼리고요. 저희가 차량 번호 말씀드리는 건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하시면 이 차량에 대한 정확한 재원이나 이런 게 나오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연식은 21년 3월, 그리고 일반적인 1세대 티볼리보다는 한 단계 바뀐 페이스리프트 된 베리뉴 티볼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1년도 그리고 주행거리는 35,000km.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긴 하죠. 21년에 35,000이면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하신 차량이고, 그리고 외부 패널에 교환 부위가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3 등급이고 금액은 1,390만원 1,3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티볼리 차량이고, 사실 색깔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있으신 차량인데 실제로 보시면 좀 생각보다 괜찮아서 원하시는 고객님도 많고, 제 여자친구도 이 색깔 차량을 운행을 하긴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오셔서 보시면 좀 더 오묘한 색깔 띄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도 뭐 티볼리는 장점이 컴팩트한 차체랑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어느 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 중 하나고요. 장고장도 크게 없고, 뭐 어차피 21년식이라 엔진 미션 보증은 남아 있으실 거고, 일반 부품 보증 현장은 리본 케어를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다 보니까 리쇼라로 탁송으로 받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이 차량도 쌍용의 판매량을 좀 견인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좀 국밥 같은 차량, 뭐 현대로 치면 아반떼 같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고장 적고 전반적으로 저렴한 금액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성비 차량이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도 실내는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V3 등급이라서 옵션이 크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거, 이제 후방 감지 센서나 스마트 키, 뭐 버튼 시동 같이 묶여 있고 앞좌석 열선 시트 정도 딱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키는 2개 다 있고, 뭐 말고는 옵션 차이가 크게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베리뉴 티볼리다 보니까 그 전작에 대비해 가지고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좋아진 느낌이에요. 실내도 불쾌한 냄새 없이 깔끔한 느낌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제가 내려서 이 시트만 한번 보여주셔도 실내 전반적인 느낌이 딱 보이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주행거리도 짧아서 깨끗하게 관리한 차량이다. 그리고 2열도 사실 굉장히 깨끗해요. 뭐 차량은 관리 상태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엔진 미션이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뭐 냄새가 나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한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많은 거리를 운행을 안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는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은 뭐 저희가 크게 말할 필요 없는 차량인 것 같고 실제로 오셔서 보셔도 마음에 드실 거고 탁송으로 받아보셔서 마음에 드실 차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만 원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성비 차량 중에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형 SUV 중 하나인 티볼리 설명드렸고, 사실 뭐 지금 KG 모빌리티가 인수되고 나서도 티볼리는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 없는 차량들만 충선이 되고 있다. 잔고장도 크게 없고 금액대는 저렴하고 중고로 구매하시면 메리트가 더 있고 현금 영수증 처리도 다 해드리고 리쇼라로 구매하시면 리쇼라 혜택 쭉쭉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가성비 티볼리는 가성비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류소울, 다음 차량은 올류소울이고요. 22 무더기무의 6366번 차량이고 2014년 2월식에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진짜 짧은 차량이에요. 16년인데 44,000km 주행한 차량이고 금액대가 일단 좀 저렴하긴 합니다. 보시게 되면 소형 SUV라서 사실 그렇게 큰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 보여도 박스카를 어느 정도 표방을 하고 있어서 사실 뭐 티볼리급 아니면 그와 조금 더 큰 그런 느낌을 보유를 하고 있고, 현대기아가 실내 공간을 되게 잘 뽑는 차량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1.6 엔진 들어가 있어서 사실 사골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든든한 차량이고, 뭐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옵션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에다가 남녀노소 선호하시는 흰색이나 베이지색, 좀 작은 차량들은 이런 차량, 이런 색깔을 좀 선호를 하시고, 일단 86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1000만 원 언더로 지금 화폐 가치가 저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60만 원이라는 금액에 가성비로 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뭐 선루프도 있고 내비도 있고 실내에서 이건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상당히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점 리스트에 한 번 더 넣어봤고, 박스카는 그리고 레이랑 요 소울 요런 차 박스카들은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차량 중 하나의 스타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내비게이션도 따로 달려 있고, 뭐 블루투스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뭐 사실 크게 말할 거 없는 차량이긴 한데, 장점은 운전석 통풍 시트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고, 스마트키 2개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개방감 좋은 선루프인데 이 차에 보통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와이드 선루프, 거의 파노라마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열까지 머리 위에 선루프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아주 우수한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선루프 이 정도 사이즈 있는 차량들은 800만 원대 거의 없어서 뭐 소울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좀 컴포트하고 그래도 소형 SUV 같은 높은 전고, 그 시야각이 굉장히 넓게 보이는 게 중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뭐 그 세단보다는 높은 이 시야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일단 주행거리 짧고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뭐 내비도 추가로 달려 있고, 운전석 통풍 시트 있고, 이 정도 옵션에 860만 원이면 상당히 가성비다. i30, 아까 보셨던 저 박스카를 표방하는 소울과는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뭐 저희 나라에서는 인기가 그닥 없었던 해치백입니다. 해치백 차량이고, 차량 번호는 42에 1919 번호 좋죠. 1919번 차량이고 신형 i30. 근데 이때 당시에 i30하고 거의 단종이 돼가지고 i30 차량이고 1.6 GDI, 얘도 1.6 GDI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은 유니크 등급이고, 연식은 13년 3월에 주행거리 93,000km 93,000km 주행했고, 교환 부위는 뭐 화면에 옆쪽에 띄워주시겠죠. 따로 교환 부위는 나와 있을 건데 큰 부위는 아닐 것 같고, 일단 금액대 자체가 550만 원입니다. 아까 소울보다 더 싸죠. 500만 원대 차량은 사실 지금 물가에서는 구하기가 좀 어려운 차량들이 좀 많고, 그래도 적당한 금액에 어느 정도 그 해치백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실내 공간, 이런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차량이고, 얼핏 보면 앞쪽은 그냥 아반떼 같아요. 얼핏 보면 아반떼 같은데 그래도 뒤쪽은 이렇게 쿠페형보다는 조금 깎아지른 타입의 해치백이기 때문에 뭐 컴포트하게 타시기는 사실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아반떼보다 차량도 좀 짧고 해가지고 좀 더 운행하시기는 더 편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옵션이 있는지는 얘도 한번 타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 차량들이 기본에 충실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키도 1세대 스마트키, 2010년도 정도 전후에 나왔던 현대 1세대 스마트키,
저는 왠지 조약돌 같아서 조금 귀엽긴 한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키도 적용이 되어 있고 뭐 블루투스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 옵션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에어컨은 뭐 당연히 기본이니까 요새 에어컨 없는 차량은 없으니까 요 정도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액티브 에코 기능은 사실 많이 안 쓰시긴 하는데 RPM을 조금 더 낮춰져 가지고 이제 능동적인 에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비가 조금 소폭 향상되는 느낌을 보이긴 하는데 뭐 체감상 조금 아쉽긴 합니다. 출력 제한이 조금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잘 놓고 쓰진 않는 편이고요. 그래도 실내 이 정도 공간의 아반떼 느낌의 해치백을 원하시는데 500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단연 가성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실내 곳곳에서도 그냥 아반떼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많은 부품을 동일하게 공유한 것 같아요. 핸들, 계기판, 뭐 앞모습 아반떼랑 비슷하긴 한데 그때 당시 아반떼가 또 잘 팔렸다 보니까 뭐 다양한 모습들이 아반떼에서 벤치마킹 된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트하게 타실 수 있는 해치백도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 네, 더 뉴모닝 차량이고 내려가기 전에 하나를 빼먹을 뻔했는데 더 뉴모닝 차량, 일단 모닝 중에서도 사실은 올뉴모닝, 더 뉴모닝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올뉴모닝 이후에 나왔던 후기형 모델이긴 해요. 뭐 당연히 금액대부터 말씀드리면 580만원 저렴한 금액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경차 차량 중에서는 가성비로 취급받고 있는 차량이고 2015년 7월식에 등록했고 주행거리는 10만이 채 되지 않은 99,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교환 부위나 이런 거는 조금씩 있긴 한데 사실 58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경차는 가벼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58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경차, 그 중에서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차량으로 보신다고 하면 사실 메리트가 조금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안쪽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도 매립이 되어 있고 모닝 차량 중에서는 사실 올뉴 모닝보다는 더 뉴 모닝이 인기가 조금 더 많고 올뉴 모닝은 뭐 11년식, 12년식 주행거리 연식도 너무 오래된 게 많다 보니까 그 마지노선에서 JA 모델 바로 전 모델 요 더 뉴 모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떠나서 금액 자체가 580만 원이다 보니까 나중에 구매하시고 되파실 때도 금액 감가가 많이 없는 저렴한 차량 중에 저렴한 차량. 그래서 지금 뭐 애기들 등하원 용도나 아니면 진짜 장 보러 가실 때 근거리만 다니실 분들에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경차는 뭐 장거리 운행도 다소 좋긴 하지만 톨비 할인이 되니까 경차도 다소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데에 쓰실 만한 차량은 컴포트하게 이런 만한 차량이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스퍼도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모닝도 사실 뭐 비슷한 플랫폼을 채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이즈 자체는 캐스퍼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알짜배기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후방 카메라도 달려있는 차량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보증 연장도 당연히 가능하고 이 차량도 출고할 때 엔진오일 교환을 해드리고 그래서 리쇼라로 구매하셔서 탁송으로 받으실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경차 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입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차량 중에 꼭 들어가는 차량 중 하나죠. 캐스퍼 차량도 경차 차량이긴 한데 이게 경차의 SUV를 접목을 한 방식이다 보니 실내 공간이 여성분들께 거의 좀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서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이 타시지만 남성분들은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승차하기가 어렵다 라는 내용이 좀 아쉽고 저희 쪽에서는 저도 지금 이 차량을 타면 어깨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여성분들은 되게 좀 딱 맞는 느낌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고 경차 혜택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가성비가 넘치는 차량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1.0 모델이 있고 1.0 터보 모델이 따로 있는데 이 차량은 터보 차저가 들어가서 1.0 터보로 분류가 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신차 가격은 한 1,70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차량인데 지금 연식이랑 주행거리는 21년 11월에 주행거리 95,000km 주행을 했고 문짝에 여기 판금이나 교환이 하나씩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감가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되파실 때 메리트가 있는 경영 차량이다 보니 경차가 인기는 많고 되파시기도 편하다 보니 판매 금액은 저희가 1,23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실내 이런 부분도 사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된 상태라 캐스퍼 모던 등급이고 뭐 옵션도 웬만하면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옆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
휠은 스틸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딱 기본적인 옵션만 고르신다고 하면 캐스퍼도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시트는 앞쪽은 베이지 시트로 들어가 있고 뒤쪽은 일반적인 블랙 시트로 들어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 시트 색깔 좀 선호하시긴 하고, 그리고 보시면 조수석 앞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랏빛이 예쁘게 띄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 차량도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고, 캐스퍼가 지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신차 출고 대기도 꽤나 신차는 좀 더 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소형 SUV지만 그래도 소형 SUV래. 경영 SUV지만 그래도 SUV다 보니까 이 옆에 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차 사이즈에 딱 규격에 알맞게끔 맥시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뒤쪽에 공간도,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뭐 일반적인 모닝보다는 조금 더 깊게 파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막는 부분이 없어서 조금 더 깊게 넓게 쓰실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트렁크도 뭐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좀 더 높은 느낌이라 이제 여셨을 때 이렇게 힘들게 고개를 숙이시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해요. 95,000km라서 사용감은 다소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00만원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가성비 차량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캐스퍼는 사실 크게 말할 게 없는 차량이라서 이 정도만 설명하고 다음 차량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고요. 일단 뭐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뭐 일반적으로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 기간도 아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일반 부품은 저희 리본케어로 보증 연장하시면 되고, 출고하실 때 엔진 오일 교환은 서비스로 들어가니까 리쇼라를 통해서 구매하셔야 탁송비 지원이랑 저희 유료 쿠폰 제공이 되고 5월달에 막대한 상품도 받아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쩌다 보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스퍼가 들어오는 족족 잘 나가는 차량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차량 설명은 웬만큼 다 드린 것 같고, 저기 그 차량 말고도 사실 많은 차량이 저희 뒤쪽에 텐트동에 있긴 한데, 오늘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좀 컴팩트한 차량, 아니면 좀 셀링 포인트가 어머님들 니즈에 좀 맞춘 차량들로, 저렴한 차량들로 좀 구해봤었고, 다만 이게 5월 달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직 저희가 이 5월 달에 혜택이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비싼 어떤 물품이 하나 나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리쇼라로 구매하시면 어차피 지금 5월 달부터는 꽃놀이나 여러 가지 여행 계획 다 잡아 놓으셨을 건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도 5월 달에 또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마 6일까지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이미 구매를 하실 거라면 리쇼라를 통해서 일반적인 전화보다는 리쇼라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다양한 사은품들이나 이런 거 많이 받아가실 수 있다 보니까 꼭 일반 번호 아닌 왼쪽 하단에 0004번 번호로 전화를 주셔야 리쇼라 혜택을 다 적용시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거라면 리쇼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모든 차량에 좋습니다. 그리고 5월달 혜택은 아직 저희도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혜택 확정되고 나면 고객님들께, 구매하시는 분들께 리쇼라를 통해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월 달에도 저희가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님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 그리고 원하시는 차량 위주로 방송을 최대한 5월 달에도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좀 가정 위주로 선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차량의 셀렉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긴 할 건데, 그래도 이 보시는 분들께 좀 어필이 될 만한 차량들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자, 녹화 방송은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가 그때 근무를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든 왼쪽에 00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방송 다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을 둘러보심에도 겹치는 차량은 없을 겁니다. 저희 차량이 300대가 넘기 때문에 설명드릴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송에 없더라도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리쇼라로 상담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 상담만 하셔도 5,000원 그 유료 쿠폰 나가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편하게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의 서건희 과장이었고요. 저희는 리본카 정서진로 70에 있는 리본카 청라지점에서 방송 촬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는 없을 거고
다다음 주에 인사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가정의 달에서 맞춰진 차량으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